그래서 야 예전에는 우리 프랑스 군인들이 잘 싸웠는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약골이 돼가지고 맨날 질까? 그래서 곰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양반이 묘한 결론을 내립니다. 네. 체력이 문제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국가적으로 체육을 좀 강하게 해가지고 네. 국방력을 강하게 하는 강한 군인을 만드는 이게 되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테네에서 제1회 올림픽을 이제 개최를 하게 됐던 거죠. 보면은.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은 올림픽 특집으로 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이제 일본에서 네. 올림픽이 우여곡절 끝에 열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안 할 것 같다는 전망도 좀 있었으나 결국 이제 하긴 하게 그렇죠. 됐고요. 한 번 고호를 외쳤으면 가야죠.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관중은 없는. 그게 너무 슬퍼요. 역대 거의 처음이죠. 처음이죠. 네. 무관중이라는 거는 사실 올림픽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선수들과 더불어서 관중의 또 꽉 찬 스탠드. 그렇죠. 예, 이게 상징적인 건데 좀 아쉽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현재 열리고 있는 올림픽과 관련된 또 재밌는 얘기들이 올림픽에 많이 숨겨져 있다면서요. 많이 있죠. 네. 많이 있고 특히나 이제 저 같은 70년생들은 88년 올림픽 유치한 이후에 올림픽에 대한 그 집중 공부를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했어요. 저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옛날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는 이제 1988년에 올림픽을 했고, 요게 처음 시작한 건 옛날 뭐 그리스 뭐 여기서 이제 그렇죠. 하던 건 거죠. 옛날 고대에서부터 이제 고대 그리스 시절에 네. 뭐 이제 4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전쟁을 중단하고 다들 이제 뛰어다니면서 돌도 던지고 연마도 던지고 했다. 약간 전쟁 연습 비슷한 거죠, 이게 체력 훈련하고 뭐 이런 거. 그렇죠. 사실 그거랑 연관성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제일 이제 룰이 같아야 되니까 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그런 거죠. 빨리 누가 빨리 달리나. 그렇죠. 누가 더 멀리 던지나. 누가 저 레슬링 같은 거 해갖고 이기나. 그렇죠. 뭐 이런 거. 예.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올림픽이 옛날 고대에 있다가 그러다 잊어먹었죠. 네. 그런 게 있었는지도 이제 모르던 시절이 되다가 이제 19세기에 이제 부활하게 됩니다. 19세기에. 예, 19세기 중후반에 이제 그 전까지는 뭐 르네상스 이런 시절에는 다 옛날에 그 고대 그리스, 로마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기록을 통해 가지고 책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보다가 이 시기 때부터 이제 유물 발굴을 본격적으로 해요. 예. 네. 그러니까 보물찾기가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뭔가 역사적인 흔적들을 체계적으로 좀 찾아보자라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리스나 뭐 로마 이런 쪽에 이제 발굴 작업들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옛날 문헌에서 어렴풋이 나오던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있는 무슨 경기장도 찾아내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야 우리도 옛날 그 시절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이제 유럽에 이제 퍼지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이름도 유명한 이제 쿠베르탕 남작이라는 분이 이제 등장을 하시는 거죠. 쿠베르탕. 예, 쿠베르탕 남작이 이제 올림픽의 창시자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올림픽이라는 게 되게 묘한 게 보면은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한편으로 시작은 약간 전쟁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올림픽이요? 예. 왜 그렇죠? 이 쿠베르탕 남작은 1863년에 이제 태어나서 1937년에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1863년이면은 이제 이미 나폴레옹 이제 전쟁은 끝난 지 한참 됐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프랑스가 유럽의 이제 최고 파워에서 좀 내려오는 어떤 그런 상태였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쿠베르탕 남작이 프랑스 자기 조국을 이렇게 보니까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보불 전쟁 계속 전쟁에서 져. 거기다가 국내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파리 꼬민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제 내부적으로도 좌우의 대립이 이제 극심해. 네. 그래서 야 예전에는 우리 프랑스 군인들이 잘 싸웠는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약골이 돼가지고 맨날 질까? 이제 고민을 합니다. 본인도 이제 그래서 이 프로이센에 대한 되게 적개심도 강하고 그래서 사관학교에 입학을 했다가 난 군인이 체질이 아니야 그러고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곰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양반이 묘한 결론을 내립니다. 체력이 문제다. 이 군기가 빠졌네, 얘네들이. 그렇죠. 체력이 문제다. 그러니까 체력이 국력이다는 말이 아마 여기서 나왔나? 뭐 이런 생각도 가끔 들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러면 체력이 강한 과거에 국가적으로 체력을 잘 유지하고 강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지? 생각을 해보니까 역사적으로 막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스파르타가 이제 떠오릅니다. 예, 스파르타. 네, 300. 300 잘 아시죠?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국가적으로 체육을 좀 강하게 해가지고 이 전체 사람들이
국방력을 강하게 하는 강한 군인을 만드는 이게 되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 이런 생각은 쿠베르탱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영국에서도 뭐 스웨덴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비슷한 했어요. 생각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주로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 시기쯤 되면 다들 이제 도시로 몰려오고 햇빛 잘 못 받고 공장에서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먹는 건 부실해지고 전체적으로 체력 저하가 상당히 이제 문제가 좀 되던 이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국가별로는 이제 국내 체육 대회들이 좀 만들어지던 이제 이런 시절이에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쿠베르탱은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의 부국 강병을 위해서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네. 점점 옛날 그 그리스 시대를 연구를 해보니까 야 이게 맞아. 굳이 전쟁을 할 필요 없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가 서로가 이런 거를 통해서 적절한 경쟁. 하지만 그 속엔 평화. 이런 걸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 전까지는 약간 스포츠는 좀 이게 귀족들의 어떤 유희 비슷한 거. 유희 비슷하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군사적 목적으로 하든지 그렇죠. 둘 중에 하나죠. 뭐 달리기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거고. 뭐 골프니 뭐 승마 이런 건 이제 귀족들이 하는 거였고요. 네. 또 귀족들이 하는 건 적장이 또 그 군대랑도 연관이 있습니다. 승마는 또 다 기병대 뭐 이런 거였으니까. 그래서 쿠베르탱 남작이 이제 전 세계를 이제 그 당시 전 세계라 봐야 뭐 유럽이죠. 돌아다니면서 옛날 우리 그리스 시절에 있던 이런 것들을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묘하게 서로 이제 먹힌 거죠. 이제 보면은 호응을 받으면서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올림픽의 발상지였던 그리스 아테네에서 제1회 올림픽을 이제 개최를 하게 됐던 거죠.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사실 그래서 올림픽 종목을 잘 보고 있으면은 원래부터 있던 종목,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새로 들어왔던 종목들이 막 섞여 있는데 고대부터 있던 종목들도 있고, 그렇죠. 새로 만든 종목들도 있고, 국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종목들이 많죠. 축구 빼고 나면. 그렇겠죠. 예, 근데 올림픽을 위해서 만들어진 종목이 딱 하나 있어요. 올림픽만을 위해서 만든 종목이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이 제일 인기가 없어서 요즘에 문제인 종목이 하나 있죠. 쿠베르탱 남작이 만들었는데. 쿠베르탱 남작이 만들었어요? 예. 뭐죠? 근대 5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근대 5종. 근대 5종. 옛날 체육 시간에 혹시 그거 왜 뭐 근대 5종 뭐 철인 3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철인 3종은 많이들 하세요 요즘에도. 철인 3종은 그 뭐죠? 수영하고 그다음에 사이클, 그다음에 마라톤 이게 3종이잖아요. 보면은 이게 이제 미국 해병대 아마 친구들이 아마 시작했을 거예요. 서로 이제 뭐가 제일 힘들다라고 하다가 그럼 다 해보자라고 하는 철인 3종이고. 철인 3종이고 이제 근대 5종이 있어요. 근대 5종 뭐죠? 근대 5종은 이제 펜싱, 수영, 승마, 사격, 크로스컨트리 이렇게 5종목이에요. 그게 근대 5종이에요. 예, 근대 5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근대 5종은 올림픽을 상징하는 종목처럼 돼가지고 이제 1912년부터 이제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되긴 했는데 IOC 위원장이 금메달을 수여를 하는 필수적으로 해야만 하는 유일한 종목이에요. IOC 위원장이? 예, 보통 다른 종목들은 그 종목에 이제 협회장이 이제 수여를 하는 경우가 많죠. 뭐 이를테면 탁구다. 그러면 세계 탁구협회 회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금메달을 걸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근대 5종은 IOC 위원장이 이제 필참이에요. 그래요? 예. 지금도? 예, 지금도. 왜냐하면 이제 올림픽을 상징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이 근대 5종이 인기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시간이 길어요. 5일 동안 하는 종목이에요. 5일 동안 한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은 펜싱, 수영, 승마, 사격, 크로스컨트리를 하루에 한 종목씩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계 방송을 하기가 되게 힘든 거죠 보면은. 그래요? 거기다가 이제 펜싱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뭐 참석한 사람이 출전한 사람이 40명이다. 그럼 다 서로 한 번씩 싸워봐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요? 예, 그러니까 너무 이제 힘든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근대 5종을 잘 보면 이제 군대 종목이에요. 펜싱은 일단 뭐 칼로 싸움하는 거고. 그렇죠. 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영은 강을 건너는 거죠. 그러니까 동화 훈련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나폴레옹 시절에 어떤 장교가 이제 적진을 뚫고 나폴레옹의 명령서를 갖다 준 어떤 그런 데서 이제 유래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가까운 적은 칼로 제압을 하고, 그 다음에 강이 나타나면 헤엄을 쳐서 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이제 적의 말을 뺏어서 이제 승마로 적진을 각종 장애물들 뛰어넘고 하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사격으로 멀리 있는 적을 제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고비들은 크로스컨트리, 막 달려가다 뭐 총 쏘고 이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사격 따로 크로스컨트리 따로였다가 최근에는 요걸 이제 합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동계 올림픽 종목에 있는 바이애슬론처럼 이제 합쳐지고 있죠. 스키 타고 가다가 총 쏘고 하는 거. 그것처럼 이제
요즘엔 좀 비슷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5일씩 걸리던 종목을 좀 빨리 해보자라고 해서 이틀씩 이제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밌는 게 승마가 원래 승마는 다 자기 말이 있잖아요. 내 말을 아주 애지중지하고 막 거의 나의 목숨처럼 다루잖아요. 여기는 아까 제가 말을 뺏어서 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말이 랜덤이에요. 승마가? 예, 올림픽에서? 예, 이 근대 오종의 승마는 랜덤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직위원회가 준비해놓은 말을 어떤 말이 나한테 올지 알 수가 없어요. 보면은. 아 실제로 그렇게 해요? 네, 실제로 그렇게 해요. 오. 그러다 보니까 이 승마에서 낙마해가지고 점수 잘 따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뭐 꼴찌로 추락하고 막 이런 일이 좀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아 남의 말로 타야 돼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근대 오종이 군대 경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적진에 침투를 해가지고 막 가다가 남의 말을 뺏어서 타야 되니까. 아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근대 오종이 되게 인기가 없는 종목이긴 하지만 없앨 수는 없는 이제 그런 종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네. 아, 재밌는 종목들이 많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쿠베르탱 남작이 이제 그 올림픽을 만들었는데 사실 잘 들여다 보면 역사가 이제 100년이 넘다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들이 종종 있어요. 상식 수준에서 알아두시면 재밌을 몇 가지 이야기들 해보겠습니다. 올림픽 할 때 보면 제일 처음에 이제 선수단 입장이잖아요. 제일 긴 개회식 할 때, 예, 제일 긴 시간 동안 이제 입장을 해야 되는데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그 ABC 순으로 가잖아요. ABC 순서라고 알고 계신데 그렇지는 않아요. ABC 순서 맞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가 코리안 대 C 아니고 뭐 K 가서 뭐 재팬보다 늦어졌다. 제일 첫 번째 1등으로 입장하는 선수는 누굴까요? 1등? 예, 첫 번째 입장하는 국가. 아메리카쯤 아닙니까? 아닙니다. 항상 정해져 있어요. 아 그래요? 예. 1등 어디예요? 그리스입니다. 아 그리스. 예. 그리고 꼴찌는 항상 개최국이에요. 아 그건 뭐 그렇죠, 개최국은 그렇죠. 제일 마지막, 그리스는 1등. 그러고 난 다음에 중간은 이제 개최국 언어로 하는 거예요. ABC 순서가 아니고. 네, ABC 순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예를 가나다 들면은 순이에요? 가나다 순으로 하고 싶으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가나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봉. 네, 가봉. 가짜 붙은 나라들 쭉 들어오고. 미국이 의외로 그렇게 되면 중간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영어로 하면은 U자로 시작하니까 저 뒤에 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네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서로 상관이 없이 이제 그 뭐 영어로 하면 영어로, 뭐 독일어로 하고 싶으면 독일어로. 국가 그 개최국이 알아서 하는데 보통 개최국 언어로 정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사이가 안 좋은 나라들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이가 안 좋은 나라? 이란, 이라크, 뭐 옛날 전쟁할 때. 예, 이런 나라들. 이스라엘도 I자로 시작하는 나라들이 붙어 있잖아요, 보면은.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일부러 이렇게 띄워놓기도 합니다, 보면은. 아, 그럼 개최국이 이제 적절하게 조절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긴... 딱 정해진 룰은 없는데 대체로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란, 이스라엘, 이라크 뭐 이렇게 이제 같이 있으면 좀 티격태격할 수도 있겠죠. 옆에 서 있다가. 입장하다가 난리 날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일부러 떨어뜨려 놓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이에요. 왜요? 자, 그리스는 첫 번째 입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최국은 마지막 입장을 해야 되고. 처음. 그런 룰이 있으니까. 예. 뭐 어떻게 해 그러면? 기억 안 나세요? 저 기억 안 나요. 그래서 두 번 입장했어요. 처음에 입장하고 마지막에 다시 했어요. 예. 그때 쪼갰나 팀을 뭐 그래가지고. 그래요. 예. 룰은 지키긴 지켰네. 룰은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불문율처럼 이런 룰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올림픽 종목 수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보다 보면은 올림픽이 다 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올림픽이 최고가 아닌 종목이 있죠. 올림픽 최고가 아닌 종목. 예, 올림픽에 출전하는 사람이 최고가 아닌 종목. 저기 뭐 야구, 축구 뭐 이런 거요? 그렇죠. 축구가 대표적이죠. 프로 스포츠가 워낙 이제 발달해 있고. 축구는 이제 월드컵이 이제 대표적인데,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야 월드컵 축구 저거 그 자존심이 있지 빼버려 차라리.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올림픽에서 축구 빼자? 예, 왜냐면은 이제 올림픽은 그래서 연령 제한도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약간 청소년하고 성인하고 그 사이쯤 되는 어떤 그런 레벨로. 맞아. U 뭐 23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제 그 성인에서 몇 명 더 넘어오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올림픽에서 축구를 뺄 수가 없어요. 왜요? 왜냐면은 축구 경기장이 제일 크잖아요. 그렇긴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티켓 판매가 압도적이에요. 그래요? 올림픽 종목에서 전체 관객 동원의 절반 정도를 이 축구가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도쿄올림픽도 지금 23일 날 이제 개막을 하는데 그 전부터 축구는 이미 하고 있잖아요. 예선 게임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객 동원의 절반, 티켓의 한 3분의 1 정도는 축구 티켓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돈 버는 데는 제일 효자 노릇이라 볼 수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올림픽이 취소된 경우도 몇 번 있어요. 뭐 전쟁 나고 이래서 전쟁이 제일 대표적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1916년에 이제 베를린 올림픽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1차 세계대전 때문에 못 하고 1940년이 이제 일본에서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일본이 반납했어요. 중일 전쟁 때문에. 반납을 해서 핀란드에서 하기로 했다가 핀란드도 전쟁에 휘말리면서 결국은 이제 못 했고. 그냥 아예 안 했어요. 아예 안 했죠. 그 해는. 그래서 1944년도 원래 런던에서 하기로 하다가 이제 안 했죠. 런던? 거기도 이제 2차 대전. 2차 세계대전 중이네. 1944년이니까. 그래서 1916년, 1940년, 1944년 세 번은 1, 2차 세계대전으로 이제 못 한 거고요. 이 전쟁이 아닌데 취소된 올림픽이 한 번 있어요. 네. 취소라기보다는 이제 개최지를 변경을 했죠. 네. 1908년에 원래 로마에서 하기로 했다가 네. 이때 이제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을 냈습니다. 이탈리아에. 예, 그래가지고 이제 런던으로 부랴부랴 바꿔가지고 이제 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월드컵하고 이 올림픽하고 차이가 네. 월드컵은 나라 이름이 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브라질 월드컵, 뭐 한일 월드컵, 남아공 월드컵. 그렇죠. 이런 식인데 올림픽은 도시예요. 도시가 주관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한 도시, 서울 올림픽, 뭐 도쿄 올림픽, 북경 올림픽 이런 식으로 도시 이름을 붙는데 유일하게 두 도시가 개최한 올림픽이 한 번 있어요. 마치 그 2002년 한일 월드컵처럼. 예. 어디예요? 1956년에 이제 멜버른, 호주 멜버른 올림픽이 있었는데 네. 다들 이제 멜버른 올림픽을 알고 있는데 이 엄밀히 말하면은 멜버른 스톡홀름 올림픽이에요. 스톡홀름? 예, 스웨덴. 너무 떨어져 있는 너무 떨어져 있죠. 네. 예나 지금이나 호주는 이 고립된 대륙이다 보니까 자기네 생태계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되게 커요. 뭐 잘못 들어오면 우리 다 끝장난다. 뭐 그렇겠죠. 그래서 검역을 막 어마어마하게 까다롭게 합니다. 보면은. 근데 1950년대 이 당시에도 너무나 까다롭게 하던 시절이고 그러다 보니까 승마가 문제인 거예요. 말을 데려와야 되는데. 말을 데려와야 되는데 이놈들 검역해가지고 뭐 이거 하려니까 도저히 일정을 맞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다 유럽 애들 뛰는데 주로. 네. 야 그냥 유럽에서 해. 스톡홀름에서. 그래서 스톡홀름에서 승마만 한 거예요 보면은. 그래요? 그래서 승마는 거기서 하고 나머지는 다 여기서 하고. 그렇죠. 좀 애매했네. 예, 이런 일도 이제 있었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올림픽 이야기를 하다 보면 유럽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원래 유럽? 시작도 유럽이었고. 뭐 그렇겠죠. 예, 근데 올림픽을 가장 많이 개최한 나라가 어디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딜 것 같으세요? 뭐 미국쯤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의외로 미국이 제일 많아요. 미국이 5회예요. LA. 그러니까 미국은 또 재미있는 게 다른 나라 이를테면 이제 프랑스도 프랑스 3번, 영국 3번, 뭐 호주 3번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프랑스는 당연히 이제 파리, 뭐 런던인데 미국은 동네가 상당히 달라요. LA가 3번. 네. 그다음에 1904년에는 세인트루이스, 1996년에는 애틀란타. LA에서만 3번 했어요? 예, LA에서는 이제 1936년에 했고, 네. 그다음에 1984년에 했고, 그다음에 2028년에 예정이에요. 이제 하게 되는군요. 예, 그러니까 LA는 이제 3번 하는 도시가 되는 거고. 뭘 3번씩이나 해. 예, 프랑스 같은 경우는 1900년, 네. 1924년에 한 다음에 2024년에 합니다. 100년 만에 이제 파리 올림픽이 이제 개최되는 거죠. 프랑스에서는 24년 이후로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뭔가 했을 것 같은데 안 했어요. 그래서 100년 만에 이제 하는 거고. 네. 영국은 이제 1908년, 48년, 그다음에 얼마 전이라고 하기보다는 벌써 10년이 다 돼가네요. 2012년 런던 올림픽. 있었고 호주가 의외로 3번인데 호주는 다 달라요. 동네가. 그래요? 호주는 1956년에 멜버른, 2000년에 시드니. 네. 요번에 이제 2032년에 며칠 전에 이제 결정이 됐는데 여기에는 이제 브리즈번. 그러니까 한 나라가 몇 번은 개최를 하는데 다 동네가 다른 또 유일한 나라가 또 호주고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2번 했죠. 2번밖에 안 했어요. 1936년에 이제 베를린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선전용으로 이제 했던 네네. 그게 있었고 72년 미넨 올림픽이 있었고. 요때가 이제 문제 많았던 그렇습니다. 거죠? 예,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이제 2번 하는 거죠 이번에. 1964년. 그다음에 2021년. 네. 그래서 홀수의 올림픽을 개최하는 아주 드문 경우가 됐습니다. 거의 뭐 처음이죠 이것도 홀수. 그렇죠. 올림픽을 연기한 경우가 없었어요. 아예 취소면 취소지. 그래서 이 올림픽에 10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우여곡절의 역사가 참 많습니다. 한번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서 뭐 너무 옛날 이야기들은 말고 옛날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게 서커스야, 뭐 스포츠 경기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뭐 초반에는 세계 박람회랑 같이 했습니다. 엑스포? 예, 엑스포라고는 같이 만국 박람회랑 같이 이렇게 몇 번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야, 이제 뭐 희한한 것도 하는 거죠. 뭐 사람하고 치 타고 달리면 누가 더 빨라? 막 이런 것도 시험시키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실 올림픽의 흑역사가 이제 그쪽 앞쪽에 좀 있고요. 지금으로 보면은 좀 숨기고 싶은 이제 이런 역사고. 너무 옛날 이야기하면 재미없으니까 그래도 좀 가까이로 쭉 내려와 보면 이제 1964년부터 한번 해보죠. 동경올림픽. 예. 동경이었군요 그때. 그렇죠. 동경올림픽. 이때 우리는 이제 올림픽 그러면 당연히 이제 IOC가 주관하는 세계 유일의 대회 이러는데 이때 동경올림픽 때는 라이벌 대회가 생겨가지고 상당히 골치가 아팠어요. 라이벌 대회가 뭐예요? 1963년에 이제 신흥국 경기 대회, 세계 경기 대회 이런 종목이 이런 경기가 생겼어요. 신흥국? 예, 신흥국. 이머징 마켓들? 뭐 그렇죠. 요즘으로 말하면 이머징 마켓 정도 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IOC 체제를 거부하는 나라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끼리 따로 해. 왜 귀족들 저런 1세계 옛날 식민지 지배하던 애들끼리 뭐 하는데 우리가 왜 가야 돼?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이게 이제 또 아시아에서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1962년에 이제 그 자카르타에서 아시안 게임을 했는데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했는데. 이 당시 이제 인도네시아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3세계 운동에 꽤 선봉장 같은 그런 역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대만 이 나라들한테 이제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참가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IOC는 이제 발끈한 거죠. 아니 세계 체육이라는 것들은 정치적인 것들을 넘어서서 해야 되는데 니들이 멋대로 그러면 어떻게 돼? 그래가지고 인도네시아를 제명해 버립니다. IOC가? 예.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어쭈 이놈들 봐라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자 우리의 뜻에 따르는 사람들끼리 다시 모여. 우리 따로 하자. 그래서 신흥국 경기 대회라는 것들을 그게 생긴 거예요. 예, 1963년도에 이제 개최를 합니다. 개최를 하고 나니까 IOC는 이제 자 그러면 자카르타 신흥국 경기 대회 참가했던 나라들은 안 돼. 올림픽 참가 못 해. 이런 식으로 이제 장군 멍군을 이제 날리는 거죠. 근데 이 불똥이 이제 어디로 튀냐면은 이제 북한으로 튑니다. 북한이요? 예, 북한이. 북한은 뭐 신흥국으로 들어가나 그러면? 그러니까 북한은 당연히 63년 자카르타 신흥국 경기 대회에 참가를 했죠. 참가를 했는데 당시에 북한에 보면은 신금단이라는 여자 육상 선수가 있었어요. 신금단. 예, 신금단. 1960년대 세계 중거리 육상 대회 최고였어요. 최강자였어요. 세계에서도? 네, 세계 선수권 대회 이런 데서 막 금메달 따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중장거리니까 뭐 800m, 뭐 1600m, 뭐 이제 이런 종목이죠 보면은. 그래서 당연히 이제 북한이 이제 첫 번째 올림픽 금메달을 딸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본 선수단이 북한 선수단이 이제 일본으로 와 있는 와중에 대회 이 자격 요건이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니네 저 신흥국 대 나갔잖아. 예. 안 돼. 안 돼. 막 그러니까 북한이 그럼 우리 불참 경기 안 해. 그러고 돌아가 버립니다. 보면은. 올림픽에. 예, 왔다가. 신금단 선수는 좀 억울하겠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신금단 선수가 이상 가족이었어요. 가족이랑 헤어진 거예요. 그래서 혼자 북에 남고 아버지는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요. 근데 어찌어찌 해서 신금단 선수라는 존재를 알게 되고 내 딸이란 걸 알아서 아버지가 이 딸을 보려고 일본에 갑니다. 일본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경기가 길어지는 게 아니고 철수를 해버리니까 그 딱 7분을 만났어요. 눈물의 상봉이죠 이제 보면. 너무 아쉽다. 예. 그리고 다시는 못 보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너무 슬프다 진짜.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는 이 동경올림픽이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슬픈 올림픽이기도 하고요. 이게 보도도 좀 되고.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뭐 전쟁 치르고 헤어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부지기수였죠. 그렇겠네요.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4년 동경올림픽 때 가깝잖아요. 가까우니까 나름대로 대단히 많은 선수를 보냈어요. 선수단 임원해가지고 꽤 대규모 배 태워서 가면 되니까 갔는데 상당히 저조한 성적. 동메달 하나였나? 그래요? 예, 상당히 저조한 성적을 내고 돌아옵니다. 그때 많이 못 먹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야, 이 대책이 뭐야? 왜 문제가 뭐야? 그냥 적당히 잘하는 애를 뽑아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평소에도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훈련시킬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그 유명한 태릉 선수촌입니다. 태릉이 이때 만들어져요? 태릉 선수촌이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64년 그 올림픽 이후에? 네, 올림픽 나가 보니까 이렇게 그 한두 명 뭐 열심히 역도하고 뭐 하는 이걸로는 이제 도저히 이제 안 됩니다. 보면은. 체육관에서 좀 해봐야 안 되겠다. 네, 제대로 체계적으로 훈련시키고 선수들 집어넣고 막 경쟁시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태릉 선수촌이 이때 만들어진 거죠. 그래요? 예. 태릉 선수촌이
일본 동경올림픽. 동경올림픽의 충격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네.